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알려주는 데이업 화학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난 영상과 사실 시황 자체가 이제 변한 건 없었지만은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트럼프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LG화학이 영향을 받을 부분, 그리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간이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해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까지 합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테마로 나뉠 겁니다. 2차 전지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상당히 여파가 길게 느껴지고 있다. 인도 가스 누출 사고가 지난 연도에 있었는데 지난해는 아니죠, 정확히. 지난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에 대한 보상금 약 200억 원 정도를 인도에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 테슬라발 훈풍과 유럽, 중국발 전기차 관세 여부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한다는 이런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 LG화학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온탕과 냉탕 오가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냉탕이 조금 들어간 지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좀 추워가지고 좀 나올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여파가 회복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오래 있었죠. 왜 그러냐? 이 에코프로가 열풍이 있었던 그 기간, LG화학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이 그 기간에 있었죠. 이 기간에 2차 전지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 전부 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기간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한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관련돼서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이제 호재가 발생을 했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2차전지 시장이 점점점 죽어나가게 되면서 수요가 당연히 줄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락 속도는 가파르게 나오게 되면서 현재 회복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예전에 2020년도에 발생했던 폴리머스 인디아 이 가스 누출 사고가 5월 7일에 발생을 했죠. 이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 얘기가 이번 연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인도 시장 철수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사실 저는 데미지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아디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서 이구환신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하게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LG화학이라는 게 우리의 우방 국가인 미국이 테슬라를 얼마나 많이 인도를 하느냐에 되게 그게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 정부도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상당히 잘 나가게 되니까 디자인도 꽤나 괜찮게 나오고 가격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국 내 기업인 비아디가 상당히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보조금을 이구환신 정책과 같이 하게 되면서 이구환신이 옛 것은 모두 다 바꿔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전방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가전 제품 이쪽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의 이름을 이구환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부터 이제 추월을 하게 되냐? 23년도 3쿼터, 그러니까 23년도 3분기. 정책 자금이 이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먼저 산 사람들이 있겠죠. 천천히 길가에 돌아다녀도 비아디의 차가 괜찮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정점을 찍었던 게 23년도 3분기 그때 테슬라의 인도량을 추월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 제대로 들여다봤게 되면서 비아디 실적 부분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서 중국 전기차, 미국 전기차의 차이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 또한 이런 식으로 테슬라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리비안과 루시드는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LG화학 또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아디라는 자동차 기업을 키우게 됐을 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이 비아디라는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부장, 전방 제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혜택을 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시장인 중국 시장 내에 점유율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요번에 들어가지고 23년도 3분기 완전히 이제 점유율이 꺾이게 되니까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도 이제 테슬라가 반등을 할 거라는 생각은 했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나기보다는 앞서 이 비아디의 점유율이 천천히 테슬라를 앞질렀던 것처럼 주가라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영향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실을 맺었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작년 4분기 글로벌 차량 인도 대수가 48만 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재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23년도 연간 인도량은 총 180만 8,581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38% 증가를 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룩했고,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 또한 현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4월 22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 대내적인 활동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반응은 4월 달부터 나왔다라고 하면은 약 4에서 6개월 정도 어림잡아서 이런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반등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LG 화학에도 영향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조금 그렇습니다. 24년도 들어와가지고 LG 화학의 주가는 약 5%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반기에 조금 실적이 좀 좋아지는 듯한 모습, 완전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이제 장기간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반등이 나와도 일부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혹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러한 의견들이 상충이 됐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그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와중에 LG화학의 계열사죠. LG 엔솔에서는 르노 자동차랑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25년까지 계약을 체결을 했고, LG화학 측에서도 골관절염 치료제 신약이 중국 시장에 약 2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이게 주가로 반응이 오기까지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띄워놓고 있는 거는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그룹이 다 좀 미묘하면 똑같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다르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 거리감이 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8%,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상승률은 거의 둘 다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정도인데, 사실 이 두 종목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비교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면 반도체, 화학이면 화학, 어떤 기업이든 대표적으로 이제 뭔가가 딱 키워드가 떠오르지 얘네들의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걸 좀 기대해야 여러분들의 주가에도 조금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둘을 비교를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었고, 사실 시기적으로 주가가 변동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얘네 둘은 이미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 이 두 종목 다 시총이 뭐 수십조에 달하는 그러한 대형주들이고 그룹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겹쳐져 있고, 오늘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 2024년도 7월 15일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반기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달이 이제 중반 정도 지나갔다. 포트폴리오의 개선이 있을 만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 원래대로라면 아무런 보통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천천히 해주는 그런 준비 작업을 갖는 게 맞지만은, 이번 연도 대선이 있죠.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됩니다. 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 여러 가지 경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주말에 대통령 후보인 이 트럼프가 피습을 당하게 되면서, 근데 사진이 너무나 잘 뽑혔습니다. 사진이 대박 잡혔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자, 이 사진인데 여러분들 이 사진이 보여주는 바가 하늘이 정말 이제 도우는 사람이다라고 전 느낀 게, 미국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캡틴 마블 이런 것처럼 영웅이 항상 꼭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영웅에 대해서 표가 되게 많이 가는데 이 사진 보십시오. 펄럭이는 미국 성조기 그리고 피를 흘렸음에도 죽음에 가깝게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두 팔을 굳게 주먹을 질끈하면서 손을 탁 이라는 그레이터 아메리카를 만들 수 있는 뭔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엄청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기 여성 경호원이 탁 일선에서 막아서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피시놀라도 전부 다 잠재우게 되면서 그레이터 아메리카 미국을 한 번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 와중에도 이제 바이든의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이슈까지 겹치게 되면서 사실상 트럼프 쪽으로 승기가 거의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냐?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사업가예요. 이 사람은 자국의 우선적으로 이득이 되는 행동만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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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시장인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완전한 노선을 타기도 애매하게, 즉 우리는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낑겨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스탠스를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전기차라는 게 다음번 패러다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엔비디아발 고성능 반도체 칩을 수출 금지하는 것처럼 2차 전지 또한 그리고 전기 시장 또한 어떻게 큰 패러다임 변혁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공존하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화학 섹터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오더라도 내년이나 되어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LG화학 정리를 좀 해보면은 테슬라발 전기차 수요 증대랑 그리고 그 수혜의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르노와 LFP 공급 계약 그리고 중국의 2천억 규모의 골관 점령 시장 치료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가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글로벌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가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로 완전하게 희석이 돼서 반응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욱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화학 시장이 전체적으로 승계 작업도 상당히 많이 겹쳐져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내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